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윤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윤심은 윤핵관과 달리 자신이 제대로 보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국정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더하면서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 해촉한 것은 결코 윤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를 반박했습니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 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비서실장 김대기. 이렇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윤핵관과 윤 대통령의 윤심은 다를 것이다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내년 총선 승리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당대표의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말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주 강력한 이 뭐랄까 의중,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이 문자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본의가 아닐 것이다, 진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은 주장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무슨 소리를 하냐, 대통령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뒤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머쓱해질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니까 여당 국민의힘 초선 의원 40여 분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더라고요. 홍 의원님도 혹시 들어가 계셨습니까? 예,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초선 의원들 40여 명이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 동참한 이유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훌륭하게 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당원들이 참여하고 또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당대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게 서로 간에 좀 공격을 좀 과하게 한다든지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떤 사항들이 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자제하자 그런 어떤 취지로 이번 나경원 대표의 어떤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고 또 조사상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후보 사실상의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자중자애하라라고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당신은 당대표로 나와도 안 돼 이런 뜻이 담긴 건가요? 일단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했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건전한 어떤 그 정책적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특히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좀 연결을 한다든지 또 대통령 발의 뭐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어떤 그런 어떤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홍 의원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출마를 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출마하지 예. 말라고 쐐기를 박은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 뭐 나경원 대표가 뭐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실에 당 대표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제 있으면 뭐 예. 이렇게 쐐기를 박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출마를 할 것으로 이제 결심을 굳혔다, 임박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 차원에서 어떤 비서실장의 저런 어떤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경원 전 의원 너 전당대회 나오지 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 출마 임박 이렇게 쓰셨어요. 그건 제가 쓴 건 이제 이만큼 이제 나경원 대표의 어떤 결심이 이제 확고하게 되고 확고하다. 그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이제 반응이라는 그런 게.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이 되네요. 예, 뭐 그런 어떤 예. 의미가 좀 점점 알겠습니다.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대기 실장이 오늘 쐐기를 박은 그렇습니다. 이유다. 예. 예.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 부서진 다리 이렇게 세게 그냥 똑바로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저 카메라가 다 잡을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 부서진 다리 이제 쐐기를 박음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다리를 부수기 위해서 쐐기를 박았다는 뜻입니까? 일단 그 비서실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예. 결국은 쐐기를 좀 박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리가 부서졌지만 그래도 또 다리는 가교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부서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예. 당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지금 이 다리 사이에 이 기둥들이 부서졌다 하더라도 예. 당과 또 나경원 전 대표가 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예.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 몇 개가 부서진 걸로 보시는군요. 네. 김대기 씨- 상판도 지금 부서졌습니다. 상판. 예, 김대기 비서실장의 저 말은 다리 자체를 아주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 정도의 파괴력 아닌가요? 상판도 부서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다리라는 건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하고 해서 당 대표 선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져야 알겠습니다.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총선이 지나면 나경원 전 의원과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어떻게 됐든 당내 좋은 예. 또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끌어안아야 내년 총선에서 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또 좋은 예. 협력의 관계,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 다시 가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리를 다시 복원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다리를 건너올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은 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렇죠. 이수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저는 넌 안 돼. 이렇게 썼습니다. 쐐기 방안 까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니까. 너는 너는 출마하면 안 돼. 그런 뜻이다. 네. 예. 저는 실제로 그 당무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예. 야,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예. 그 국민의힘의 미래가 좀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당무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유승민 쳐내고 그다음에 나경원 쳐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기현 그 이제 의원만 남았어요. 예. 사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윤심을 보이자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예. 이제 접전을 이렇게 벌인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 당무에 깊숙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예. 의원들을 줄 세우고 그리고 윤심에 맞는 꼭두각시 당 대표를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이런 것들은 당심도 민심인데 당심을 좀 심각하게 왜곡하는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약간 독선적이다. 대통령의 판단이 오만하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나온 강력한 메시지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보시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박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최후 통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전 분명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나 행보가 예. 그러니까 출마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듯 보이고, 게다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참모들이 예. 뭔가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이게 대통령의 본심이 아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인 취재가 언론에서 들어오면 예. 대변인이 됐든 뭐 홍보수석이 됐든 그건 나경원 의원 생각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 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언론의 취재에 응한 게 아니고 입장문을 냈어요. 예. 그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선을 넘으면 가만 안 두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예.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여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절에 대통령이 이제 특정 주자에게 예. 대통령의 마음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정치적 해석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저렇게 대통령이 직접 특정인의 출마를 예. 틀어막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처음이고 저는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나 일종의 이제 삼권 분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서 근데 저런 게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이른바 이제 진박, 예. 뭐 박심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끝이 안 좋았어요. 예. 이번에도 여당 내부에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을 텐데 워낙 대통령이 세게 나오니까 얘기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다 내려놔 주십시오. 예, 예. 홍 의원님 동의하세요? 오히려 김대기 실장이 오늘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역대 그런 전례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세요? 예, 일정 부분 그런 어떤 걱정되는 면이 사실은 있죠. 있어요? 예. 장제원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 비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제2의 뭐 진박 간별사다 뭐 어떤 이런 예. 뭐 어떤 이야기가 언론이라든지 특히 당 일부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할 때 예.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갈등이나 상처를 이제 그 좀 포용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전당대회 좀 관리랄까 예. 이런 문제에서는 다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세게 강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약간 반작용 또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좀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점을 홍 의원께서는 좀 네.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정말 당무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뭐 해석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사람은 유안나라는 말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최근 당권 장악에 거침없이 나선 윤 대통령은 유안나, 즉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을 향해 거센 드자비 중입니다. 예, 드잡이라는 게 이렇게 막 잡아먹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걸 이제 드잡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인나 씨는 제가 아는데 유안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안나라고?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유인나 씨는 이제 배우, 도깨비에도 예, 나오고, 예, 예. 예. 유안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근데 한 사람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윤핵관들하고 마찰이 빚어졌을 때 윤핵관들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 윤심은 다를 거야. 윤 대통령의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나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윤 대통령이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아주 세기를 박아버렸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유한나라는 어떤 신조어를 예. 쓴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에 나온 어떤 주자들을 이제 엮기 위해서 이제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제외하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표현이 맞는지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뭐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굳이 이제 뭐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넣은 것 같고 어찌 됐든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이런 어떤 자유스러운 이런 어떤 예. 분위기에서 좀 더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늘 김대기 실장 메시지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시킨 것도 어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촉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대기 실장이 말하는 그 실체적 진실은 뭘까? 나경원 전 의원이 장관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결격 사유 뭐가 있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건물 투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뭐가 하자가 맞나 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저도 그 구체적인 예. 어떤 검사 출신이셔서 또 이렇게 딱 들여다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예. 그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 음. 그건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들이죠. 예. 근데 그리고 저 정도까지 얘기하시면은 전당대회 나와도 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사실은 뭐 당대표 선거에서는 예. 사실 장관 후보자와 같이 청문회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들이 예. 오히려 또 밖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예. 표출되고 있는 것들이 또 노출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무슨 말을 꺼낼지 아니면 장고에 들어갈지 또 자명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출마하지 않고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출마하게 되면 더 사이가 멀어지는 거고 나경원 전 의원의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김기현 의원 쪽은 어떨까? 여기에도 새로운 긴장이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김장연대의 균열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벌써 다 철질한 것이니까요. 그런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그런 용어는 잘 안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연포탕이 되어야 된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결과가 전당대회 결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후보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 정치인들 말 재밌게 잘 만들어냅니다. 예,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김장연대 또 얘기도 좀 나왔고요. 재밌습니다. 유한나까지. 아무래도 국민의힘 얘기니까 자꾸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이쪽 분들에게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장연대,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1위로 올라온 것도 나왔어요. 네, 네. 자신감이 붙어서인지 이제 장제원 의원 너 필요 없다. 너 자꾸 그렇게 말 거치게 하면 나에게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까 너 이제 좀 말 좀 자제해라. 정말 이제 김장연대의 균열이 생긴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일단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 이전에 나경원 전 대표의 있던 당심 1위가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일부 무너지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역전을 때문에 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이제 본인이 이제 상승 추세라는 좀 자신감이 좀 발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장제원 의원의 좀 표현들이 좀 일부 반발을 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와는 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어떤 그 좀 완전한 어떤 대세를 굳히기 위해서 대세 분위기 굳히기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저런 어떤 생각 표현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뭐 썩 기분이 좋진 않겠죠. 좋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 변호사님. 장 의원의 기분은 어떨까요? 뭐 사전에 양해가 됐을 수도 있죠. 저 말 하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김장김치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김장김치는 요새 오래 먹기 위해서 뭐 김치 냉장고에도 넣고 또 옛날 시골에서는 저기 땅에 파묻어서 독에다가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장김치를 사실은 보관을 잘 해서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지지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겉절이가 필요한 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겉절이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장김치는 이제 좀 독에다 묻어놓고 예. 겉절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최민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짜 화면에는 삐뚤어지게 나오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가끔 정면도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웃으십니까?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언론에 이 정도로 내가 말할 테니까 좀 양해줘라 이렇게 이제 서로 입맞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윤핵 간의 실세의 도움이 절실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의존했고. 그러니까 초기에 어쨌든 런칭하는 데 있어서는 김기현 의원이 인지도도 낮고 예. 그리고 당내에 무슨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윤심이 처음부터 실려 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 것도 아니어서 이제 김장연대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확장성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예. 게다가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서 예. 당내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김찍장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예. 김기현 찍으면 장제원 된다. 그 얘기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전행을 부릴 거다.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돼서 내년 그렇죠. 총선에 모든 이준석 판을 전 짤 대표는 것이다, 아예 이렇게 사무총장 호소인이라고 예.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김장을 담궜는데 알고 봤더니 김기현 의원은 고춧가루고 배추는 장제원 의원이더라. 예. 이런 얘기까지 도니까 이게 김장연대가 위력을 발휘하긴커녕 반장연대가 위력을 발휘할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다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장제원 의원도 뭐 그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거에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할 테니까. 다만 이미 장제원 의원이 지나치게 지금 이 독선적인 예.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이미지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출마 변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마하느냐 혹은 출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예. 선거판이 요동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은 어디로 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만약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긴 합니다.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돈 한 40조 원 정도, 37조 원인데 300억 달러 정도의 이 투자 유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계 총수들을 모두 같이 가서 이 아랍에미리트 이 기업인들과 또 만남을 하는 그 자리도 주선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논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순방 얘기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외교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들 상대할 때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 뭐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용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예,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에게 갑질을 하면 용산에 전화를 좀 해달라. 모두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아주 환호 그렇죠. 받는 것 같아요. 예. 기업인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 두 번째 들었던 게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우리의 적이 북한이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이제 외교부 또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오늘 외통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뭘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그 윤 대통령께서 그 비전투 부대인 예. 그 아크 부대에 방문했을 때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이렇게 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교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예. 지금 그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지하다. 이게 예. 간섭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례라든지 예. 문제들 일으키는 게 실제로 저희가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는 적국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좀 같이 협조하고 예. 함께 좀 경제적인 어떤 성과들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시는 건데 앞에 그 뭐 300억 달러를 예. 뭐 이제 약속을 좀 받고 대통령이 약속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도 반길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뒤에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실제로 오해를 사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적국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저희와도 수교 6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었고 여전히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란 그 대사관에서 그런 예.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아크 부대원들한테 조국은 뭐 UAE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UAE의 적국이 이란인데 그러면은 이 그 비전투 부대인 아크 부대가 그럼 이란이랑 전투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예.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 내던지는 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외통위의 현안 질문 중에서도 좀 대통령이 그렇게 해외 순방을 나가서 그 상대 국가와 예. 대화를 할 때는 좀 페이퍼라든지 이런 준비된 자료들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대통령이 나가실 때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국익에 좀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 좀 자중하시고 좀 책임 있는 말씀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말은 그러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발언인가? 뭐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사이는 전통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종교적 또 민족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때는 군사적인 충돌도 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경제적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기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한미 동맹처럼 친구라고 하기에도 아니고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뭐 그 정도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저 말은 그러면 아주 부적절하고 틀린 말인가? 아니죠. 저는 그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실은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너무 좀 비판적이고 그걸 예.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300억 불 40조에 가까운 예. UAE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예. 어떤 협정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정말 그 대단한 지금 예. 성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발언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좀 침소봉대하는 게 예.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UAE는 이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예. UAE 적이란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 UAE하고 이란하고가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시아파 수니파 했던 종교적인 갈등 그다음에 또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걸프 국가들이 또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또 이란하고 또 이제 예. 대립하게 간접적으로 싸웠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걸프만의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 호르무즈 예. 해협 중간에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섬들인 아부무사 섬하고 큰 텀버섬, 소텀버섬 세 개 섬을 1970년대에 이란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 끝에 가지고 무단 점유를 하면서 예.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영토적 분쟁을 지금 굉장히 그 충돌하고 있는 그런 예. 어떤 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 나쁜 것을 좀 단적으로 딱 하나 단어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예. 되는데 그 적이라는 표현이 좀 요요적절한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좀 침소봉대할 필요가 예.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방이시잖아요. 외통위도 아니시고 어떻게 그런 예. 걸 다르게 잘 아세요? 조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담으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던 홍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나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도 있지만 가장 강하게 윤 대통령 말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신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란이에요. 그렇죠? 이란 외교부가 우리에게 윤 대통령 발언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사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숨지었던 희생자 가운데 이란 국민도 5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이런 제재에 우리도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이란에 줘야 될 수출 대금을 주지 않은 적도 있고 사실 한국과 이란 관계가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오늘 나와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란이 반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외교부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뭐랄까 이렇게 좀 차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지금 일 열심히 하고 들어왔거나 어떤 성과를 내서 들어왔는데 예. 집에서 아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막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아빠 예.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예. 그 옆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예.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예. 평가를 하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네. 국내에서 야당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한 이란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침소봉대를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란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지한 간섭이다. 외교상의 언어로는 굉장히 강한 톤의 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마 행동의 수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예. 공식적인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저런 말이 우리 외교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에 손해를 끼친 건데 예. 오히려 그걸 걱정하고 비판하는 국내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교 순방 성과를 냈는데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비난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예. 좀 오해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당시의 발언은 일종의 한 마이크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언 내용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실제 예. 그렇게 들렸는지 아닌지.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공식적인 발언이고 뭐 저기에 있어서 어떻게 뭐 잘못 듣거나 이럴 여지도 없고. 근데 우리 저기 파병 나가 있는 장병들 격려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얘기였을까요?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리고 중동이나 양국 관계나 그 정세라는 건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간섭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렸던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중동에서. 이란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력이 필요한 것은 당장 이란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제가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알려져 있는 건 다르고 그런 건 다른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UAE와 이란 간의 관계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자료에 들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그런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 외교부가 조금 항의성 입장을 내놨고 또 우리 외교부도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란이 UAE의 적이라고 하는 발언이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은 이 순방과 관련돼서 이제 사전 보고하는 단계에서 우리 외교 참모들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또 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적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예. 했지만 그 이제 앞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그런 대통령께서 가장 위협적인 아니 UAE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이제 이란이라고 표현을 다 쓰셨죠. 예. 사실 그거는 분명한 위협적인 건 팩트입니다. 팩트다. 지금 이제 영토 분쟁과 군사적 충돌이 몇 번은 일어났었고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을 이제 한 것은 저는 팩트인데 이제 적이란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란 또 외무부에서 또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은 원래 걸프만이 페르시아만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란은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영토가 역사적으로 자기들 거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이란 외교부에 있던 걸프에 대한 무지다 이런 어떤 표현이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리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서 군복을 입었죠. 민주당 내 일각에서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좀 머쓱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군복을 입었던 모습이 좀 공개가 된 거죠. 자, 그 모습 영상 보겠습니다. 낙하들이 좋을 것 같아. 4,000m 높이에서 4,000m. 네. 이게 제일 멋있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거. 혹시 사막 여우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사막을. 예, 김정숙 여사도 군복을 입고 우리 장병들을 이제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군복을 입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이 아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제 선글라스까지 꼈어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왜 저 모습을 보면서 김정숙 여사도 한 모습인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만 놓고 마치 대통령 행세한다 이렇게 비판합니까? 아무래도 저는 뭐 의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옷차림은 아니다. 네, 실제로 그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조용한 내조에 치중하겠다. 뭐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어느덧 해외 순방을 비롯해서 여러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요란스러운 영부인의 역할을 이제 거침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저게 요란스럽다고 보시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가 돼서 아마 그런 얘기들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대통령 영부인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약속은 좀 약속대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대통령께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나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영부인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저런 모습이 나오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자면 민주당은? 영부인을 또 그 어시스트해야 될 제2부속실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동안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들 뭐 하지 않겠다. 전 정부를 예. 비교하면서 뭐든지 뭐가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전 정권 탓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하셔서 제대로 된 영부인의 역할을 좀 주문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장병들 격려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비판한 게 아니고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하신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저런 행사를 하시냐?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행세한다는 맥락은 그런 맥락이라고 동의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는데 그러면 영부인이 그 따라가서 저쪽 그 나라에 예. 또 그 대통령 부인과 함께 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는데요. 저도 뭐 베를린에서 외교관 생활 2년 했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여사님 모시고 오셨거든요, 같이. 그럴 때 그 교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을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지금 군인들 앞에 가는데 영부인이 그 정장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같은 복장을 갖춰 입고 가야만 그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동질감도 느끼면서.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행세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저거는.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아랍에미리트 만찬장에서요, 이 만수르를 만났습니다. 만수르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에게 가장 부호로 알려졌던 중동 갑부는 바로 만수르였습니다. 뭐 재산이 1,0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UAE의 부총리를 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랬고 김건희 여사가 한국 관광지를 추천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뭐 잘생긴 외모 또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구단주 뭐 돈도 많고 잘생기고 뭐 초호화 주택 뭐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만수르 만난 거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부총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 만수르가 돈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UAE가 토호국 7개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수도는 아부다비고 거기가 사실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지만 사실은 만수르 집안이 갖고 있는 이제 두바이 사실 석유도 안 나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경제 금융 중심지로 만든 것은 완전히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면서 이제 뭐 생각을 달리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래 된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분이죠. 그런 어떤 사람과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하고 또 한국에 투자를 또 유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적인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은 뭐 특별히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제로 가도 되고요. 뭐 특별한 코멘트 할 거 없습니다. 이제 호의적입니까? 이제 만수르 만나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아니 외교 현장에서 당연히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부총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아니다. 비판할 부분만 한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저희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300억 달러를 유치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다. 잘했다. 잘했다라고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실제로 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제 이런 실질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약속에 대한 이행이 담보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UAE 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보여준 이제 신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원전 우리가 해줬죠. 알다시피 이제 사막의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병 부대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든지 이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성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외교 관계를 맺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에서 좀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것만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그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연속적인 외교 활동으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이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UAE 원전 바라카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뭐 딱
윤석열 정부의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 기반을 닦아온 거 위해서 또 했고 이번에 이제 또 UAE와의 그 300억 달러 그것도 이제 지금 MOU 상태잖아요. MOU죠. 네.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마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될지 국민의힘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권의 또 공으로 이렇게 또 포장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그 안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한 계약은 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귀국이냐 송환이냐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가 됐고 우리 수사당국에 검찰에 인계가 돼서 기내에서부터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도착을 했고 곧장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가서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누구이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이분 무엇을 말할 것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권한사찰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 받아보면 알겠지만 비자금 전환체만 회사에 전환체 만들 무슨 비자금이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한거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아무튼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해 준 것하고 그들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제 가족들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고생된 거에 대해서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김치 먹고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홍지덮이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취직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검찰 가서 소명하겠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찰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가는 건 어떻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혐의 중에 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예. 김성태 회장 귀국길에 대해서 좀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되기에 앞서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오늘 국내에 도착한 이 김성태 전 회장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한사코 부인했고 또 이 변호사비 대납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고 연이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말맞추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자, 우리 네 분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진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박 의원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직접적인 어떤 접점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 쌍방울 그 전환사채 예. 그 수상한 거래의 자금 흐름에 초점을 두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게 그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안다고 얘기하는 예. 자금관리 총책, 재경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보다 먼저 체포가 됐거든요. 예. 근데 태국에서 이제 송환 거부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김성태 회장 체포 직후에 본인도 한국으로 자진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예. 그 의사를 또 번복을 했어요. 거기에 일단 모종의 압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김성태 회장 측에서 예.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결국 검찰 수사가 퍼즐을 맞추려면 그 사람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그 사람을 방콕에 남겨둠으로써 이후에 뭔가 진행되는 수사와 거래를 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어떤 접점을 가졌다. 만났거나 뭐 통화를 했거나 뭐 자리를 함께 했거나 이제 그랬다는 정황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김성태 회장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그게 이제 수사의 관건은 아닐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일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사 대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럼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별개의 문제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좀 흥미로운 재판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쌍방울 그룹의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지냈던 엄모 씨 공판이 있었는데 이 공판에서 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인 게 맞냐라고 하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이재명 지사님의 경우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이런 진술을 엄 씨라는 사람이 이제 꺼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 잘 안다는 뜻이 되는데 김성태 지금 전 회장은 전혀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부인한 상황입니다. 자, 같이 겸해서 우리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님,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처럼. 한동훈 장관의 표현도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제가 글씨를 쓰지 않고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좀 크게 좀 잡아주십시오.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김성태와 왼쪽 위에 있는 김성태와 오른쪽 위에 있는 이재명 지사 사이에는 서로 직접 만나거나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랬을 때 사진이 있거나 문자가 있거나 전화 통화 내역이 없을 때는 안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만약에 안 만났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바로 이와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밑에 있는 또 다른 제3자와 저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됐든 김성태의 진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지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보고받고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충분히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박하셔야겠죠. 이 의원님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완벽한 소설을 쓰고 계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최기식 변호사님이요? 아니면 검찰이? 아니면? 네, 뭐 검찰을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답정 기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그 설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 소설 쓰느라고 노력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하신 분들이 특수통 검사들이 상당합니다. 그 숫자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이에 본인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 부탁해요. 이렇게 저분이 속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가 그 돈을 받은 바도 없고 그 같은 로펌에 그 돈을 받은 다른 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의 출처를 보면은 그 M&A 자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엮어 넣는 것도 참 소설이다. 대단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계열사에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오히려 쌍방울이란 기업과 이게 이제 유착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저는 국민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오히려 그런 의심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 그쪽 쌍방울 쪽에 계셨던 그 이 변호사라는 분은 예. 그 수사 기밀을 유출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본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예. 덮어 씌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그런 비리를 예. 그 이재명 그 당 대표에게 그 정치 공작, 예. 이렇게 공작 수사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히려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쌍방울 사회이사에 더 많이 포진해 있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잘 안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핵심 뭐랄까 후배라면 후배, 측근들이었던 특수통 검사들이 오히려 더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이수준 의원 말처럼 이제 쌍방울에는 이제 전직 검사 출신들이 이제 예. 사회이사들이 많았죠.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때까지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를 하도록 뭐 방조를 했고 예. 출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또 수사 기밀이 뭐 노출되는 등 그런 어떤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이제 스카우팅 됐다는 예. 어떤 증거고 저는 이제 판넬이 이제 향후 대응 방향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예. 결국은 이제 김성태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내지는 관계되는 예. 측과 전혀 이제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 향후 대응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저는 예. 상당 부분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즉 쌍방울 지금 김성태 회장 지금 그 예. 혐의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5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관련돼서 대북 송금이라든지 관련돼서 이미 이화영 전 지사라든지 예. 또 안부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성태 회장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하고 연결고리 예. 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성태 회장이 말이 뭐 전혀 모른다. 이건 완전한 어떤 새빨간 어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내려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세 가지 세 날짜를 줬습니다. 먼저 27일, 이게 안 되면 30일이나 31일, 또 이게 안 되면 2월 2일이나 3일 날 편하신 날 나오라. 이렇게 이제 5가지 옵션을 좀 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기 좋게 이렇게 아마 5날짜를 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를 세움으로써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인가 해석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얘기 또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정당하게 축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도대체 뭐가 뇌물이라는 거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예.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뭐 토착비리 범죄 뭐 이런 예. 단어도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입 다물라.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은 입을 다물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법무장관의 이 발언들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OX를 좀 내드렸는데,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하면 X입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들 기죽지 말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가? 아니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수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당연히 X를 들었군요. 네,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그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예. 그리고 그 수사 정당성을 강변하고 계시는데 예. 실제로 그 검찰총장도 함부로 하지 않는 얘기들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틈만 나면은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예. 행동을 하고 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면 이제 장관 그만두고 여의도로 정치하러 건너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선 있을 의원은 정도입니다. 혼내줄 수 있으니까. 글쎄요, 혼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많으시니 정치권에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예. 때마침 여당 전당대회도 있으니까 예. 뭐 윤핵관 핵심 후보로 뭐 전당대회 출마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일단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예.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의 저런 말이 적절하다고 우리 홍 의원님은 보신 거죠? 예, 뭐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예.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수사의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어떤 예. 수사의 어떤 타당성을 좀 원칙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한데 예. 상당히 민주당이나 일부에서는 이거를 좀 굉장히 좀 뼈아파하는 것 같다 그런 좀 홍 생각이 의원님 잠시만요. 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공안 음모론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지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냥 큰 그림만 얘기한 건가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인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 부분의 그 조사를 앞에 서서 굉장히 이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좀 거짓이라는 것을 조금 주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이해할 수 네. 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줄 필요도 있었다. 뭐 이런 맥락이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적절하다고 보셨군요. 한동훈의 네. 장관의 말이. 예. 네. 이게 결국 수사는 피혐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와서 수사를 받으면 되고 예. 또 검사나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링 안에서 있어야 될 이 경기가 링 밖에서 지금 장외전을 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완전히 여론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장외에서. 그러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링 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위해서 이 수사의 어떤 그런 장 밖에서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부적절하죠. 한동훈 장관이 하셔도 되는 말은 예. 검찰이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거다. 이 원론만 반복하면 됩니다. 예. 근데 뭐 힘자랑한다, 뭐 뒤에 숨는다, 또 토착비리다 예. 이런 어떤 토를 계속 달면서 어쨌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진행 예.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게 검찰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일정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요즘 보면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의 그 뉘앙스나 내용도 보면은 저거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러려면 빨리 여의도로 오시라. 법무부 예. 장관 옷 벗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 아무튼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들이 좀 문제인데 예.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가 대검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건 적절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가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적절한 겁니까? 저희가 오늘 그 검찰의 예. 정치 보복, 이 수사 예. 대책위원회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예. 수사하지 않는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실제로 가족 챙기기, 예. 검찰 가족들은 봐주기 그 주요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거기는
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야당 대표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실제로 뭐 PC 25대인가요? 5대 그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뭐 안티 포렌식 그런 앱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검찰에서 그 정권의 어떤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저건 적절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야당으로서 분명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예.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0초만 드릴게요. 예, 홍 의원님. 저 네.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 적절한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뭐 할 수는 예.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보는 건데 이건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압박의 예. 그런 행위 때문에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의견이 좀 갈리네요.